올해 2월 제주 4.3에 대한 정부의 법적 보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까지 인정받은 희생자 14,000여 명에 대해서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는데요. 내년 예산안에는 1,8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최초의 4.3 전문 기자라고 불리는 김종민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순정TV. 선생님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최초의 4.3 전문 기자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그 타이틀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제가 87년도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88년도에 신문사에 4.3 취재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87년에 벌어졌던 6월 항쟁, 6월 항쟁 덕분에 형성된 그러한 민주화 분위기, 그 속에서 언론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4.3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취재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수습을 갓뗀 그러한 기자였었죠. 초년병 기자였었는데, 한 이게 1년쯤 지나가고 나니까, 이것은 1, 2년 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오로지 4.3 취재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4.3 특별법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뭐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유족회에서가 그 4.3 법률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법률 지원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조인들, 그분들을 위촉을 하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저 한 명이었는데, 특별법이 앞으로 개정된다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꼭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 보내서 민주당의 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 4.3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문제에 중심을 좀 두고 계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을 할 적에 뭐 저도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초안으로 나온 것 중에 보고서도 나왔고 진상조사가 끝났고 대통령이 또 사과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내년에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줄이면 4.3 특별법. 요게 보완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제 뉴스에 또 한창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과 이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핵심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배상, 피해 배상, 그 다음에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트라우마 치유센터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문제가 된 그 용역 그 부분은 바로 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보상이라고 기사에는 나오던데 선생님은 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요, 국가가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어떤 피해를 줬을 때 그때는 배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합법 행위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이제 강제 수용을 하게 됐다라든가, 전봇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됐다.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그럴 땐 보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용역 결과는 이제 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도 그 행자부 발표나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광주 5.18 같은 경우도 보상법이다. 다른 데도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보상법이다. 그러니 보상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법이라고 말은 하더라도 그 조문 속에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기사 여러 편을 보다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싶은 기사 짤막한 거 좀 읽어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스원 기사였는데요. 행안부는 이번 보상금 지급으로 4.3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종국적 해결로 매듭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안 입법에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둘 계획이다. 다만 법에는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형사보상 청구권 역시 4.3 희생자 보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둔다. 국가배상법이나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을 받았거나 지원 예우를 받은 경우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그래서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완전한 정부 입장에서는 보상금 주면서 이제 4.3 문제는 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에 한번 배상금을 받았으니 두 번 다시는 요청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4.3 진상규명 문제가 아직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3 문제 전체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보상 적어도 그 개인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보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3 특법 개정 안에 개정할 때 이것을 이제 어느 법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배상의 기준과 또는 금액과 그것을 용역 결과를 받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 8개월간 그 용역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저도 토론회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배상을 할 때 누구에게 배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 금액,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배상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였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국가에서나 용역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좀 갈팡질팡한 점이 있었는데 유족회 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좀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 처음에 나온 그 초안에는 누구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희생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희생자 중에서 살아있는 희생자는 이제 그 후유장애자하고 수영인 아닙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족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보통 그러면 이제 상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배상을 받으실 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속은 그 상속 시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시점에 민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근데 과거 민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이제 그 거의 호주 상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남편이 만약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그 배우자 부인에게 50%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n분의 1로 그 자녀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호수에게 갔어요. 100%. 네.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어떠한 불합리도 발생을 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이 아직 호적에도 입적을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학교 들어갈 때 되면 그런 호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으니 호적을 등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 밑으로 간다든가 또는 작은아버지 밑으로 간다든가 그조차도 없으면 친척 밑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호적상의 그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속이 된다면, 호주 상속이 된다면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배상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배상금을 그 사촌이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엔 저희가 용역팀하고 그걸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할 때는 그러지 않고
이제 사망 시점이 아니라 지금의 민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건 잘 해결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네. 5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특별법상으로도 유족은 4촌 이내의 반기 혈족 중에서 왜냐면 다 멸족돼 그런 갖고 경우도 집안이 집안에 몰살을 많죠. 해서 벌초 제사를 갖다가 이제 친척들이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특별법상으로는 4촌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양 4촌까지 하는 거 5촌까지로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양자를 많이 드려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양자를 같은 학렬에서 양자할 수 없잖아요. 5촌 조카가 양자가 되는 것이지 4촌 동생이 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5촌이 그 양자가 돼서 그러니까 호적상의 양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족보에는 다 양자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사도 하고 벌초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배려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제주 사회 약간 특수성을 반영한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 그런 예, 조항이었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고령자 순으로 먼저 드리겠다. 유족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순서대로 또는 희생자 신청을 이제 먼저 한 사람 순서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죠. 고령인데 그런데 차등을 주지 말고 국가 예산이 정 부족하면 한 2, 3년에 나눠서 주되 전부를 한꺼번에 줘라.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과거 광주 5.18 희생자 때 금액에 비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거 본다면 지금 뭐 최소한 2억은 넘게 받아야 되는데 합의를 해줬어. 9천만 원이죠. 예. 지금 오늘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4.3 배보상 문제를 제가 기사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보상 금액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언론의 관심이 보상금에 집중되어 있던데 금액은 뭐 유족회에서도 그거는 이제 광주처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도 그냥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당사자인 유족회가 그걸 합의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배상이 됐다고 해서 4.3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배보상 관련해서 배보상 꼭 현금으로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1조 원이 넘는 배보상 재원으로 재단 설립해서 유족에 대해서 복지도 해주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1조 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건 공론화 안 됐을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게 네.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공동체적 보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공동체적 보상. 개인에게 돈을 다 주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디 평화공원 같은 거 만들어서 위령 공간 같은 거 만들어준 것을 공동체적 보상 이런.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만 명 이상 됐다면 그 3만 명의 사연들이 각각 있고 그런데 그것의 개별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족에 대한 복지 사업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평화재단이 이제 마련돼 있으니까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 문제죠. 그것을 배상금 일부를 떼어내 갖고 이걸 하자.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가 없고 그 배상금은 개별로 주고 그 나머지는 다시 예를 들어서 광주 5.18 같은 경우도 개별 배상은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배보상 문제가 이렇게 제주 사회 내에서 공론화가 됐었나?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가 됐다면 4.3 관련한 단체들, 뭐 유족회 등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론회가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용역팀이 와서 토론회도 2차례나 했고 언제 했어요? 예. 그리고 유족회 측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뭐
과거 민법대로 하면 엉뚱한 사람이 받게 된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월급을 얼마 연봉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고 있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못 받게 됐다. 그러니 그걸 이제 여명 기간을 계산을 해서 얼마다 이게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보험사에서 돈 지급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었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밖에 될 수 그러네요. 없고 사람마다 이제 그것이 가령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그냥 농민이었다, 농부였다 이런 분들은 아주 적게 돼서 그건 괜히 유족 간의 불화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차등하지 않고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야 보상금 또 나오고 가족들 뭐 이렇게 되면 가족 분쟁 또 막 생길 거 아니냐, 대주 사회에 또 분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셔서 어떤 집안은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서 서로 돕고 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그 부모 재산 갖고 서로 유산 다툼을 해서 서로 형제간에 또는 그 남보다 못한 그죠. 그러한 법원 가고. 관계도 있고 한데 그건 집안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자꾸 제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이 이 4.3 배보상 문제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막 보상 금액 막 액수 막 이제 그거 위주로 막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아 이게 4.3 배보상 끝나고 나면 우린 이제 4.3 뭐 가정 뭐 할 거 없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까봐.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고 뭐 보고서가 나왔다 해서 보고서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2003년 시점의 보고서일 뿐이고 배상 나왔으니 나는 4.3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 제주 사람이라면 그 진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정말로 평화 인권이 유린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내전이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가 막 그냥 하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막 그냥 굶어져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4.3 때가 생각나고 울컥울컥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한마디로 이제 감정이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4.3 때 당했던 그 인권 유린을 좀 더 이제 승화시킨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인가요? 저는 평화롭지 않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전쟁이 없다 뿐이지 전혀 평화롭지 않은 사회고 응? 그 다음에 인권이 과연 그게 완전히 보장된 사회인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러면 우리 사회 여성은 여전히 약자고 또 어떤 피해에 항상 노출돼 있고 차별이 당연시되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껌껌한 밤길도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부도 못하고 밥을 굶고 예를 들어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는 거 이런 것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4.3의 우리가 그 교훈을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냥 단지 오래전에 벌어졌던 그 4.3 사건에 대한 연구, 그 조사 그걸 끝에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평화 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